경제적 자유. 도달 가능한 목표일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파이어족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립과 조기 퇴직아의 영문. 석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 고학력의 전문직을 중심으로 생겨난 현상인데, 이들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려서 재정적 자립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룬 뒤 미련 없이 은퇴하기를 원한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은 대부분 30대 혹은 늦어도 40대. 은퇴를 목표로 하여 목표로 정한 돈이 모이면 더는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며 살겠다는 포부를 가졌다. 한마디로 빨리 돈 벌어서 더 이상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는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른 시기에 경제적 자립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파이어족은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덜 쓰고 악착같이 투자하면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파이어족의 꿈은 생각처럼 현실에서 이루기 어렵다. 그 이유는 그들의 꿈이 지나치게 야심차서가 아니라 애당초 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파이어족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투자에 열중하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정도로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 논리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략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파이어족은 남들보다 덜 쓰고 아껴서 나머지 돈을 투자에 몰빵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투자 원금이 많다고 해서 투자 결과까지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투자란 본디 미래의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도박판에서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이 언제나 돈을 딴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종잣돈이 많을수록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다. 개인의 투자 철학이나 정보력, 관련 지식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손실을 본 적도 많다. 둘째,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은 투자 여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가급적 지출을 줄이고 투자 원금을 늘리려 한다. 그래야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개인의 투자 여력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결과로 정해진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돈이 투자할 수 있는 총량이다. 이 중에서 파이어족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만 신경을 쓴다.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고 최대한 절약해서 투자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러느라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투자 원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출을 줄이는 쪽이 나을까? 아니면 수입을 늘리는 쪽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할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개인적 상황과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야 한다. 예컨대 은퇴자나 연금생활자처럼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MZ세대처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라면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쪽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아무튼 파이어족이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투자 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그다지 논리적이라거나 생애 주기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믿음도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 본디 자유란 그 어떤 외부의 구속이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자유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재벌 회장들은 모두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돈 많은 재벌 회장이라도 무한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깊이 연구했던 칼 마르크스는 돈을 화폐와 자본으로 구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켜 잉여 가치를 획득하는 화폐를 자본이라고 정의했다. 말하자면 돈이 돈을 불러오는 화폐가 자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이 노동의 잉여 가치를 흡수함으로써 스스로 몸집을 불린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여 이윤을 늘려나간다. 때문에 자본가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본이 알아서 돈을 벌어준다. 반면 자본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는 죽어라 일을 해도 돈을 모으기 힘들다.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주인, 노동자는 노예라는 도식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본 셈이다. 1972년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와 정신분석학자인 펠릭스 가타리는 자본주의와 분열증이라는 부제가 붙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자본가도 주인이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더 이상 주인조차 없으며 지금은 다만 다른 노예들에게 명령하는 노예들만 있을 뿐이다.
들레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가 노예의 신분이다. 그들은 왜 돈 많은 자본가도 노예라고 보았을까? 들레즈와 가타리는 마르크스가 정의한 자본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향유하는 자본과 투자하는 자본이 그것이다. 향유하는 자본이란 자신의 삶을 위해 누리는 돈을 말한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취향,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돈을 뜻한다. 투자하는 자본이란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해 투입하는 돈을 말한다. 자본가란 기본적으로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가 보기에 오늘날의 자본가들이 가진 많은 돈은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일 뿐 향유하는 자본이 아니다. 즉 투자를 위한 돈은 많은데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니라는 뜻이다. 투자하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가령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이 보기에 매우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에 속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돈은 대부분 투자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 향유하는 돈은 아니다. 장부상으로만 돈이 많을 뿐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돈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투자하는 자본이 많은 것과 향유하는 자본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오늘날 자본이 많은 사람이란 대부분 투자하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명목상으로는 엄청난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유롭기는커녕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살아도 항상 아파트 가격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도 그러한 예 중 하나다. 들레즈와 가타리의 주장대로라면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도 자본의 노예일 수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수천억을 가진 재벌은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다. 그 돈을 향유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평생을 써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많은 돈은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재벌도 의외로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파이어족이 투자를 잘해서 아무리 큰 돈을 모았더라도 그의 돈은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아니다. 본질은 투자를 위한 자산일 뿐이다. 따라서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은 경제적 자유를 선사해주지 못한다. 요컨대 경제적 자립은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아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이룬 뒤에는 시기가 언제든 미련 없이 은퇴하려 한다. 돈은 충분히 모았으니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노동을 그만두는 것 또한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인간이 행하는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 가난은 하류층의 끊임없는 채찍이며 권태는 상류층의 채찍이다. 하류층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불행하지만 부자는 권태가 찾아와서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경제적 자립에 성공한 파이어족이 은퇴 후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행복감보다는 권태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노동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부패하게 된다면서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간도 많고 가진 돈도 많은 사람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면 쾌락과 욕망만을 탐하게 되어 자칫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겠다는 파이어족의 목표는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의미하지만 그 어원은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다. 파이어족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개념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 가깝다. 간혹 유튜브나 방송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젊은 파이어족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디어가 보여주는 장면은 그 사람 인생의 특정한 일부 시점만을 보여줄 뿐이다. 길고 긴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돈 걱정도 없고 마냥 자유롭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 전부가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파이어족을 꿈꾸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태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파이어족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나 조기 은퇴는 협소한 개념이거나 불완전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확천금이나 빠른 성공이 아니다. 자신의 꿈과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인생에는 지름길도 없고 쉬운 길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